안녕하십니까.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 학점 주시는 교수님 아닙니다. 아까 그 김지원 원장님 소개받은 권현우입니다. 저 적었다시피 아저씨 권현우입니다. 왜냐면 아마 지금 이제 신입생들 부리면 나이가 20살이죠, 그죠? 네. 제가 85년생이에요. 왜 놀라지? 난 20대인데? 까지 20대예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잖아요. 20대 권현우고요. 아저씨라고 부리는 건 제가 20살 때도 29살 아저씨를 보면 아저씨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제가 졸업생이긴 한데 소개를 따로 할 게 없어가지고 아저씨가 적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대학 하면서 했던 걸 이렇게 쫙 모아놨는데 그건 주기 위해서 아껴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아저씨로 할게요. 그리고 제목을 신입생으로 살아남기라고 잡아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생이 되셨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 단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오늘 하는 부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강론들을 듣기에 앞서서 총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론이란 말은 저지를 한번 굴는 거죠. 제가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경험들 그리고 제가 했던 어떤 스킬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빠릅니까? 생각보다 안 빠르죠, 그죠?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적은 것들이 뭘까요? PPT에 신입생들이 뭔가 기대하고 들어오는 것들이죠. 난 대학교에 들어오면 장학금을 받겠지. 장학금을 받겠지. 그리고 교환학생을 가겠지. 책을 많이 읽겠지. 뭐 올레이플 받겠지. CC 작게 한 이유는 제가 CC는 못 해봐가지고 유일하게 CC예요. CC 못해도 다 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인데 혹시 제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말고 나는 진짜 다른 게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하고 싶다. 대학 다니면서 이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동아리 빠졌구나. 또 이제 없습니까? 동아리는 제가 뺀 이유가 워낙 이제 학교별로 다양한 동아리가 있고 또 동아리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안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CC 안 했잖아요. CC는 안 해봤다고 그래서 제가 한 구석에 박아놨습니다. 교환학생은 안 올라가나? 또 대외활동은 뭐가 있지? 올레이프를 먹는 건가? 그리고 과제는 뭐 이렇게 과제도 제가 내용이 있는데 봉사활동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해외여행 국제로 가나?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질문들을 받으시면 아마 아무나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또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교환학생이 아닌 것 같고 또 A4는 왠지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일 것 같고 만나면 왠지 공부랑 막 책만 싸들고 다니는 사람일 것 같고 막 아싸를 걸죠. 아싸 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데 제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안 물어봤나? 물어봤나?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학금을 아는 사람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오시면서 입학을 하셨으니까 학교 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시겠죠? 그죠? 왜냐면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학교 홈페이지 맨날 들어갑니다. 하루에 300번 들어갑니다. 100번 들어가는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가 막 거기 홈페이지 막 들어가면 막 들어갔을 까 같거든. 막 서울대 들어갔다가 막 왠지 서울대 홈페이지 보다 서울 학생 같아. 막 우리 학교 학생 같아 막 느낌이 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입학을 하시고 난 뒤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 직원분들 계시던데 학교 홈페이지에 다양한 정보가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걸 모르고 지나가요. 모르고 지나가는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정보 중에 가장 학생들이 받고 싶어하는 장학금 정보가 강좌가 가장 많이 되겠습니다. 경기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장학복지팀 따로 있습니다. 장학복지팀이라고 따로 그런 장학금만 관련한 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걸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과 지원할 수 없는 장학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도 구분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에요. 근데 말씀드리면 장학금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국장학재단이라고 국가에서 주는 게 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득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들 나눠가지고 부자라고 안 되는구나. 소득계층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 나눠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하고 같은 경우에는 두울문화장학재단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네, 다행히. 이걸 적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울문화장학재단이라고 여긴 여학생만 쓸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여기는 이제 남학생은 안 돼요. 남학생이 받고 싶으면 뭐 성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았던 건데 민초장학재단.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받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신입생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민초장학재단 제가 받았던 장학금의 선정 장학생 기준이 신입생만 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2학년이 되고 나서 장학금 받고 싶다고 막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거의 대부분이 1학년 1학기 아니면 1학년 2학기 성적을 대부분으로 기준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이 정보들이 1년만 지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 1학기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오레이플 나왔는데 제가 몇 시치 넘어갔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잘 눌러지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성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는데 제 1학년 1학기 성적이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4점을 2번 받았어요. 딱 2번 받았는데 한 번 1학년 1학기 그리고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거 끝만 좋고 나머지 다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정말 당황스럽게 생각한 건 뭐냐면 1학년 1학기 때 4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교환학생 갈 때든 아니면 학교에 있는 무슨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든 그런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장학금을 받았죠. 그 장학금이 혜택 잠시 말씀드리면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데 2학년 1학기가 되는 그 시점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액 등록금 다 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월 35만원씩 1년 12달 통장으로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뭐 영수증을 내일 할 일도 없습니다. 35만원이 들어온 거예요. 친구도 아르바이트 할 때 전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면 편하게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는 당당하게 해야죠. 뭐 배가 고프다, 옷이 없네, 그걸 안 내시니까 돈 내가 보러 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아무나 받나? 그래서 제가 단계 장학금을 아는 사람이 받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개밖에 없는데 몇 개 말씀드릴까요? 또 미래인재 육성장학재단 육성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장학금 되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학년이 아니면 못 받는다 사실. 저기 서 있는 언니 오빠들 못 받는다 사실. 이제 나이가 들었죠?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린 총론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장학금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모르고 넘어가가지고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크게 말씀드리면 대학생활은 자기가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남이 알려주지 않아요. 고등학교처럼 중학교처럼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 오셔가지고 야 무슨 장학금 있다더라 지원해봐라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친구들끼리 말하지 않아요. 웬만한 친한 친구 아닌 이상 자기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남은 친구한테 더 지원하셨습니까? 그럼 그 친구가 지원하게 되면 경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주 대학 사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경쟁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학금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꼭 지원하셔가지고 저희 한개가 여담인데 민초장학재단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제가 지원할 때는 우리 학교에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학교 홈페이지를 여러 가지 그때 1학년 때는 막 수매를 했습니다. 각 대학 홈페이지를. 근데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는 없어. 왜냐면 우리 학교 그때 당시 받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장학재단에서도 우리 학교에 공문을 안 보낸 거죠. 근데 저기 보니까 장학금 지급된 대학 이름 중에 우리 학교가 없는 거예요. 경북대학교가 없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지원했어요. 됐어요. 그렇죠? 열받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받으니까 너무 저는 아쉽잖아요. 저만 받기 아쉽다.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집 요강들 뽑아가지고 학교에 프린트를 붙였습니다. 9월달쯤 이제 지원하는데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 지금 경영학과 누구 중에 김경환이라고 한 명 있는데 그런 친구 되고 실제 되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그걸 붙였기 때문에 된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참고적으로 넣었는데 이런 짓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만 얻습니다. 맨날 페이스북 하시고 네이버 하시고 뭐 트위터 하시지만 그런 정보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었습니까? 자기 정보 찾아야 됩니다. 공립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반드시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환학생 아무나 가나 또 아무나 갈 것 같죠, 그죠? 봅시다. 예, 아무나 갑니다. 근데 아무나 가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는 또 교환학생 이야기를 하면 제가 교환학생 갔다 왔어야 되니까 저는 교환학생을 1년 동안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2009년 2학년 때 갔다 왔죠. 일본을 가는데 제가 예를 든 게 이제 국가선정 장학금 생활인데 또 교환학생 전 또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라서 그냥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드는데 그냥 가기 부담스러우니까 또 장학금을 찾았죠. 또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이제 교환학생을 가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이 또 있어요. 이건 이제 장학금 얘기는 아니지만 미래 에셋 에셋인가? 미래 에셋 교환학생 자금 떨어졌습니다. 학생 장학금. 이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님께서 만드신 장학금입니다. 장학재단에서 주는 건데 여기를 대시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비행기값 150만원, 왕복이 150만원 주시고 그리고 생활비 등록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총합을 하면 1000만원이 넘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그냥 공짜로 줍니다. 이렇게. 근데 그
거기에 주는 조건이 있는데 1학년 1학기 마치고 한 학기 마치고 성적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걸 보고서 한두 장 냅니다. 끝입니다. 또 갔다 와서 한두 장 내고 끝입니다. 돈 1,000만 원을 주는데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돈을 1,000만 원을 주시는데 요구하는 것은 면접에서 일단 붙을 것, 장학생이 될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열심히 가서 공부하면서 놀 것, 그리고 열심히 그 생활했던 것을 그냥 보고서 한두 장 내면 됩니다. 저는 일본을 갔으니까 그때 받았던 돈이 총액이 960만 원 받았습니다. 예, 일본은 비행값이 싸더라고요. 50만 원 주고 안 주더라고요. 진짜 사고로 500만 원, 50만 원 주고 남들 100만 원 넘게 주는데 이거 가까우니까요. 또 마찬가지지만 장학금 이런 걸 받아서 가시면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가 국가선정인데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를 드리면 교환학생을 가면서 학생들이 그냥 하신 이야기가 난 가서 영어를 배우겠다. 나는 중국을 가면 중국어를 배우겠다. 일본 가면 일본어를 배우겠다. 말은 당연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학연수랑 교환학생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어학연수는 순수하게 말만 배우러 가는 것이고 교환학생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런 강의실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레포트를 내고 같이 시험을 칩니다. 난 교환학생인데 왜 시험을 치고 같이 합니까?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맨날 또 놀고 있나? 놀기도 지겨워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같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 내용, 그 수업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그냥 미국이 좋아, 미국 아무 대학이나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 교환학생 그 자매결이 되어 있는 학교 중에 특성화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그 과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에 가서 그 수업을 들으면 진짜 흔히 말하는 세계적인 석학의 수업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국제법 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쪽에 영어가 되게 잘하는, 일본인데 영어가 되게 높은 학교였어요.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서 영어 스피치 대회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경대, 하나는 와세다대, 하나는 제가 있던 대학교, 이제 3개가 영어 스피치가 되게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이 영어를 다 잘해요. 그럼 저는 일본 가서 영어를 배우고 오는 거죠.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서브시디를 말하지 부수적인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교환학생은 어학연수가 아니다. 어학연수는 아닌데 가서 말은 당연히 배운다. 중요한 건 콘텐츠다, 내용이다 라는 부분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선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한 번씩 부러운 애들이 있어요. 유럽 가는 애들은 되게 부러워요. 저는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말고 갈 데가 없어요. 일본은 또 국내 비행기라든지 신간센이 너무 비싸가지고 여행을 못 다니는데, 유럽 간 친구들은 이제 유럽 자기 집이 있으니까 걱정이 생기니까 유럽 각지를 다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 되게 부러운데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공부를 포기를 하고 공부보다 그런 해외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을 좀 더 중요시하는 학생들이 유럽을 많이 갑니다. 유럽도 아시다시피 많은 대학들이 있죠. 그 부분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난 몰랐다. 그것도 교환학생 지원 기간이 있습니다. 난 몰랐다. 난 모르는데 자기 모르면 자기가 바본 겁니다. 또 교환학생 장학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모르면 바본 거예요. 두 번째 장학금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서 교환학생 장학금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환학생 가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은 미래에서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받으시면 대박이고 못 받으시면 쪽박입니다. 우리 학교가 요즘에 좀 지원은 많이 떨어져요. 작년에도 그랬고 100명 단위로 지원하는데 되는 사람이 10명 한쪽이에요. 그만큼 지원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면접도 안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실제적인 면접 없이 장학금을 주자는 것은 그 서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책임이다. 그것도 저 여담처럼 좋아하는데, 우리 학교 기준으로 교환학생 갈 때 선발 기준 30%가 성적입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교환학생 못 가요. 갈 수는 있죠. 난 정말 중국에 가고 싶었어. 근데 일본 갑니다. 난 정말 미국 가고 싶었어. 유럽 갑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꼭 성적도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페이퍼는 먹는 건가? 공부는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는 2009년도에 처음 이제 신입생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동아리에서 신입생 강연을 했는데 그 주제가 이제 올해꿀 받는지 성적 잘 받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제 기본 스킬입니다. 이게 제가 원래 제일 잘하는 부분인데, 성적은 70%의 노력과 30%의 스킬입니다. 이제 박여름 양께서 앞으로 이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그런 과제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은 총체적인 겁니다. 한 학기의 성적은 총체적인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대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교수님이 계시면 교수님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 교수님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쭉 보지만 얼굴을 외우기가 힘들어요. 한 학기에 3학점짜리 수업을 들으면 1.5, 1시간 반씩 나누면 일주일에 2번 보는 거고,
3학점짜리 수업을 한 3시간짜리 수업 들으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겁니다. 많이 봐봤자 14번 봅니다. 학생들 얼굴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름도 물론 못 외웁니다. 그러면 성적표 시험을 쳐서 시험지를 받으면 그 시험지 내용을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객관적이 물론 좋은 거죠. 하지만 성적을 받고 싶어하는, 잘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객관적인 건 좋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든 교수님한테 좋은 시그널, 좋은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죠. 교수님, 성적 잘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까? 교수님, 저 A 보십시오. 그래, 자네는 원래 심하게. 너 A 보시겠네.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성적을 잘 맞느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질문. 적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질문. 하라고요. 질문을 하라고요? 구하라? 아, 죄송합니다. 웃겨 몰랐고. 질문입니다. 왜 제가 질문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 각 과별로 이제, 특히나 과로, 이제 각 과별로 모집한 과는 다르겠지만, 학부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기본 이제, 뭐라나, 전공 기초라 그러나? 전공 필수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수업 듣는 수업이 100몇십 명씩 수업 듣습니다. 140명, 150명 듣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업들을 여러분들 이름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은 여러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교수님이 항상 수업을 마지막이나 중간쯤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별로 기대를 안 하시죠. 왜냐면 지난 학기에도 애들이 질문 안 했고 이번 학기도 질문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대를 안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분명 1학년 수업이고 뻔히 알아요. 근데 1학년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죠. 저 새끼 뭐지? 저런 애가 없었는데 쟤는 뭘까? 제 새끼가 저 새끼 아니에요. 저 학생은 누구일까? 생각하시고 그러면 교수님 이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질문을 할까 기대하시죠. 학생이 있으면 질문해라. 근데 먼저 하실 교수님 물어보시면 이름을 대답하시는데 이름을 굳이 안 물어보셔도 저는 이번에 1, 3학번 누굽니다. 라고 이름을 꼭 말씀하세요. 내가 질문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헷갈리면 안 되시니까 꼭 이름을 말씀하세요. 저 누굽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은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막 선생님이 행정학 개론을 수업을 하시는데 질문이 교수님 결혼하셨어요? 첫 키스는 언제 하셨어요? 라고 바로 이제 이모가 적죠. 저 새끼 뭐지? 항상 미리 예습을 해가셔가지고 질문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반드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은 그 학생이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죠.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학생 좋은 질문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교수님의 머릿속에는 그 학생 이름이 각인됩니다. 이게 14번 반복되면 한 학기 내도록 매 수업 시간 14번 반복되면 그 학생 이름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전 지금 오늘 강연을 요청받아가지고 저 시림동에 살거든요. 저 지금 외문고시생입니다. 외문고시 1차 얼마 전에 치고 외문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고시는 이름을 가립니다. 이 학생이 누구인지. 왜냐면 어차피 교수님 매기시기 때문에 각 학교 전공 교수님 매기십니다. 이름을 가리고 아주 공정하게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학 수업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름을 교수님 다 읽으십니다. 이름을 읽으시고 아 얘가 적었네. 얘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답을 적었는지 한번 볼까? 라고 하고 읽으십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죠. 몇 분 안 계십니다. 왜냐면 대학 사이는 그렇게 넓은 사이가 아니니까. 이름을 보십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적은 시험지는 아무리 그래도 인지상정상 아무리 그래도 성적을 진짜 발로 적지 않는 한 시험을 발로 적지 않는 이상 성적을 A줄 A를 A뿔 주시든지 B줄 사람을 B뿔 주시든지 하는 것이 제 경험인 거거든.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꼭 하세요. 부끄럽다.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막 가짜로 하셔가지고 질문하는 게 되게 고등학교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니 뭐 질문하는 거 마치고 해라. 왜 자랑치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강의실의 목적이 왜 아까 단장 말씀하셨지만 이런 강의실의 목적은 학생과 교수 간에 학생과 강연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강의실을 만든 겁니다. 굳이 개다식 강의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평평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학생과 교수 간에 학생과 강연자 간에 소통이 있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방법이 질문입니다. 질문을 꼭 하셔야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또 저한테 질문하시고 지금 적으시거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이에요, 연습. 고등학교 졸업하셔가지고 그런 안 좋은 관성입니다. 2009년도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되게 유명했죠, 한국사에. 그 수업이 되게 보면 학생들이 막 질문하셨습니까? 대놓고 교수님 그거 아닌 거 아니냐고. 그거 아닌 거 아니냐고 저희 생각 다릅니다.
이게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아무도 안 한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질문사를 봤는데 한국 사회, 한국 대학생들은 질문하지 않는다. 교수도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되게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안 좋다고 인식되거든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지식이 커가는 거지, 단지 수동적으로 교수님 받아 쓰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적고,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무조건 외운다 하면 그 교수님 상태에서 넘어가지 못합니다. 청출어람이죠, 청출어람. 청출어람 표현이 있는데 교수님을 넘어셔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적은 A로 넘어가는 겁니다. 특히나 1학년 학생들이 그만큼의 좋은 질문과 그만큼의 좋은 내용을 시험지에 적으신다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오죠. 질문이에요. 질문. 예, 저희가 이거는 저희 신청을 받으면서 예. 받은 질문인데요. 예. 대학 생활의 나댐과 적극적임의 경계는 어떻게 보여요?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거는 나댐인가? 적극적인 건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캐릭터가 이미 나대는 캐릭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대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호심에서 질문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나댐과 적극적임의 그 애매한 경계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아유, 질문 좋죠. 나댐과 질문하고 이렇게 막 적극적인 학생들, 그 기준은 친구입니다. 자기 주변에 친구가 있다. 그건 나대는 게 아니죠.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 뭔가 혹시 모르죠. 단장님은 날아가면 모르죠. 이제 그거를 우리 단장님도 나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나폴레옹 중에 뭐 레벨이라고 많이 하니까, 나폴레옹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 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나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애가, 키도 이만한 애가 자기가 장군을 하고 황제할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렸죠. 나댄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굳이 자기가 외로움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다. 어차피 고등학교 때 왔다 갔다. 괜찮습니다. 이건 뭐 큰 문제라고. 하지만 그런 나대는 게 진짜 내용이 좋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말을 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저 A가 나대는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인정이 안 되는 대학이다, 인정이 안 되는 과다, 그러면 그 과가, 그 대학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럼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컨텐츠. 맞잖아요. 키스 연재할수 미친 거예요. 이거 뭐 싫어하는데 요즘 화내시는 분 있죠?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학생은 정말 안 좋아지는 거죠. 중요한 컨텐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예습을 좀 하고 교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수님들은 다 박사 이상이십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은 안 그런데 석사가 많으신데 박사 이상이시면 다 자기의 박사 논문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논문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럼 그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질문하시면 교수님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왜냐면 박사 논문 쓰신데 8년 걸리니까 8년 동안 자기가 그 노고가 담겨 있는 그 논문을 학생이 읽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고맙습니다. 꼭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질문이고, 두 번째 이제 보고서죠. 이게 보고서인데 리포트인데 앞으로 과제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두 번째 말씀 많이 하실 거니까 간단한 거, 진짜 사소하고 간단한 거 말씀드릴게요. 보통 A4 용지 뽑죠. 과제를 A4 용지 뽑으라고 그러십니다. 저는 진짜 이거는 애교인데, 일종의 애교입니다. 색깔을 녹색을 뽑아요. 그죠? A4 용지가 이제 스르륵 쌓입니다. 이렇게 쌓입니다. 근데 한 장이 녹색이야. 한 장이 왠지 녹색이에요. 왠지 이 새끼 관심이 가. 한 장이 말투가 돼가지고 이 리포터가 왜 이렇게 관심이 가요? 그리고 맨날 흰색만 읽으시다가 어느 한 장이 녹색이면 눈이 되게 편합니다. 내용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항상 제가 기본 깔고 있는 겁니다. 내용도 없이 질문하거나 내용도 없이 레포트 쓰면 안 됩니다. 내용은 기본이고, 기본인 내용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레포트에 종이가 녹색이다. 내 남자가 썼다. 이 새끼 이거 애교가 절철 넘치구만. 그런 사소한 배려, 우리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사실 그거 녹색 종이 안 비싸잖아요. 50원 한 거, 100원 하나 그거? 100원 하잖아요. 그거 그냥 애교예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해보시면 아마 또 조금 덜하면 그나마 좀, 예를 들면 과제 점수가 20점 나올 게 25점 나올 수도 있고,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수님 성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러지 마라. 오히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예, 어서오세요. 레포트 낼 때 폰트 매세 표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종이 흰색해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내용이 되는 거죠. 진검승부가 되는 겁니다. 뭐 옷을 머리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야 되는 건데 굳이 그런 내용을 안 하시면 특히나 1학년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자유롭게 되니까 꼭 그 과제를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또 이야기 들으시지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참고 문헌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참고 문헌 그리고 논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논문을 찾는 방법을 적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레포트를 하나 쓰면 논문을 한 30개 냈습니다. 왜 읽냐? 레포트 하나 내면 끝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 레포트를 나온 주제 자체가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수업에 그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를 어차피 시험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 30개 읽는 동안 전 제 실력 쌓이는 겁니다. 그 수업에 대한 남들보다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질문하면 교수님이 좋은 피드백을 주시죠? 그럼 또 좋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또 시험도 잘 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피드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의무적으로 30개가 힘들다. 그럼 10개라도 읽으세요. 10개라도 읽으시고 꼭 마지막 레포트의 마지막에 참고 문헌 적으시고 그걸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적는 방법을 모른다 하신 분은 알려주시겠지만 모른다 하시더라도 그 논문을 보시면 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교수님도 기대 안 하십니다. 1학년 수업이다. 아이고 애들 뭐 참고를 읽었나 볼까? 뭐 네이버, 구글 어디에서 검색하면 아 얘는 여기까지구나 하시는 거죠. 어차피 이름 적으니까. 근데 어느 학생은 참고문헌 누구누구 논문 어디에서 발제 무슨 책 몇 쪽 몇 페이지 하면 다른 거죠. 이제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여러분 성적이 나중에 조금씩 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성적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조별 과제 이런 것은 뭐 또 뒤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모래잎을 먹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제 질문을 드리면 꼭 한번 받아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대외활동 스펙 많이 쌓으시는데 성적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그 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제가 졸업하고 친구들이 시험에 앉아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대학교 성적이 왜 중요하냐면 학생의 성실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실도입니다. 나는 2점 받았어. 어떤 친구 4점 받았습니다. 근데 2점 받은 친구 되게 당당해. 자기는 대학생활 열심히 뭐 다른 거 열심히 했대요. 근데 기업에서 그걸 안 쳐줍니다. 성실하지 않다는 그걸 자기가 자랑할 필요는 없는 거죠. 4점 넘었다는 것은 그 학생이 그만큼 수업에 집중을 했고 성적이라든지 과제라든지 어떤 성과를 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굳이 불리한 그런 걸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기 때문에 성적은 잘 받아보시고 A풀까지 아니라도 4점만 넘어보십시오. 또 말씀드리면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교환학생도 마찬가지고 성적이 어디든지 빠지지 않는 것은 없다. 성적이 빠지다 그래버리면 우리나라 대학사에 개판납니다. 그럼 학생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성적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꼭 잘 받으셔가지고 장학금도 받으시고 교환학생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외활동 뭐가 있지?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자기 신이 무엇을 궁금해하는 걸 뭔지 이제 이게 나중에 다음 또 스펙 이야기 나올 건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키워드입니다. 이제 저는 제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대외활동을 하는 키워드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제. 두 번째, 정치. 세 번째, 인권. 저는 어떤 대회, 어떤 뭐 상을 주는 거, 어떤 뭘 해도 저 3개의 키워드에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보통신대학 계시나? 아니면 경영학과 계시죠? 경영학과 학생이 갑자기 막 정치 안보 토론대회를 나가.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단 말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게 앞으로 정치 외교 쪽으로 나갈 친구가 아니면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더 충격은 뭐냐면 정치 외교학과 나와가지고 그냥 기자할 친구가 갑자기 경영학과 무슨 마케팅대회를 나가. 그냥 고생 사사하는 겁니다. 물론 경험상으로는 좋죠. 하지만 그게 자기가 그만큼 쓸 수 있는 시간을 버리는 거죠. 노력을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만의 키워드 정해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되고 한 3가지 정도 꼭 정하시고 대외활동을 보시더라도 예를 들면 상금을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줍니다. 1000만 원짜리 정말 1000만 원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자기 키워드가 안 맞다 라고 하시면 안 하셔야 됩니다. 키워드도 안 맞는 거 억지로 하셔가지고 그 시간 버리시고 괜히 자기가 떨어지면 상처받았습니까? 그래서 상처받는 거 되게 안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제가 철학과를 부전공을 했는데 철학과 저기 성태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제가 되게 가슴에 남아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은 성공이라도 아주 사소한 성공이라도 매일매일 성공을 하세요.
작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나씩 성공하십시오. 그런 성공의 경험들이 더 큰 성공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키워드도 맞지 않는 대회에 나가가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빠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실패대로 하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4년 되게 길어 보이죠? 정말 작습니다. 실패하는 경험이 4년 동안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성공하는 경험들이 4년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잡고 어떤 활동을 선택해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활동, 스펙, 흔히 말하는 스펙 이런 거 쌓으려고 무슨 있습니다. 그 비천적 수필에 있죠. 은전 한입이라고. 우리의 목적은 은전 한입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은전 한입을 모아서 갖고 있어서 그걸 갖고 쓰려고 모으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괜히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이든지 이런 거를 그 내용만 채우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죠. 보고 있으면 토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애가 불쌍해지죠. 그리고 거기서 물어봅니다. 네 여기서 뭐 했냐고 하면 그냥 팀원이었대. 그냥 팀원이었대. 팀장도 아니고 뭐 국가장도 아니고 팀원이었답니다. 팀원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그만큼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꼭 한 번만 더 자기의 키워드에 맞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펙은 뭐예요? 이거 제가 한 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신입생들분들한테 금방 말씀드렸지만 대학생활은 짧고 깁니다. 짧고 길다면 길고 남자들은 6년 걸리죠.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6년 걸리면 1년 4년 걸립니다. 1년씩 보통 휴학하더라고요. 왜 휴학 왜 했냐 하면 그냥 할 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4년 동안 풀로 다니면 좀 불쌍하잖아 이런 게 많은데 그런 짧고 길다면 긴 대학생활을 남들 보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거 요즘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데 상 받았다 자랑하지 마시고 어디 누구 뭐 저도 강연하다가 자랑했는데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의 컨텐츠를 쌓아서요. 자기의 컨텐츠를 스펙 하시는데 우리가 기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각각 사람에 대한 가치를 높이세요. 대학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전문대학교를 비하하는 건 전문대학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왜 전문대와 종합대학이 다른지 아십니까? 왜 다를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전문대와 종합대학, 4년제 종합대학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또 뭐 생각도 안 하시고 또 생각하시니까. 자, 아무나 편하게 피드백. 스킬이에요. 스킬? 어떤 스킬? 전문대는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스킬을 하는 곳이고 대학은 그거를 넘어서 학문적인 걸 다루는 곳이고. 그렇죠. 또 맞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날로 먹어요? 좋은 자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 다른 것은 뭐냐면 교양 수업입니다. 전문대학교 교양 수업이 많이 없습니다. 있어도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교가 살리자기 좋은 것은 교양 수업이 있습니다. 교양이 뭐냐?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교양을 배워서 종합적인 전문적인 인력 말고 뭔가 전인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양 수업이 있기 때문에 종합대학이 좋은 겁니다. 제 친구 한 명씩 서울대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서울대는 과가 세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학과도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나눠져 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정치외학과도 정치학과, 외교학과 나눠져 있습니다. 그만큼 과가 개설되는 게 많고 수업이 개설되는 게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대학의 차별성을 만든 거죠. 우리학교 되게 좋은 과들 많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그런 이제 인간으로서 배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대학생활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요즘에 경영학과 많이 뜨죠. 저 다니는 게 경영학과인데 저 사실 경영학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영학과 사실 학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테일러가 만든 어떤 그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지 학문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100년도 안 됐고. 근데 제가 정치학과 나왔으니까 정치학과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2000년 넘었잖아요. 자부심 있어요. 자부심. 학문을 만든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철학과나 정치외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이 있으면 강의 수원지를 찾는 학문입니다. 근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강물을 빼와서 사람들한테 보내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관을 잘 만들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배우는 게 대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인문학이고 이게 대학생활의 목적인 거죠.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사람이 되십시오. 기계 말고 스펙이란 말을 입에 담지 마시고 스펙이라는 말하는 친구는 살짝 멀리 하시고 네 기계구나. 어휴 저는 인종인가 이렇게 하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십시오. 봉사활동, 해외여행, 국자로 가나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또 여행 말씀하시겠지만 여행도 많이 가십니다. 근데 사실 유럽 가려면 한 달 있으면 500만원, 400만원 들죠. 저도 유럽 갔다 왔는데 제 개인적인 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자학생이 돼가지고 봤습니다. 남들은 돈 주고 가는 유럽 여행을 저는 일주일 동안 호스텔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 갔다 또 여행도 같이 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찾아보시면 국가에서 보내줄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학생들이 없어서 못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G20 정상회담도 하고 되게 국격이 높아진 나라가 됐죠. 그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 외교 관계에 있는 맺고 있는 나라들과 청소년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는 학생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아는 사람들은 저기 민족사관고등학교 아니면 외국어고등학교 아니면 대학도 애들 그런 민족사관고라든지 외고 출신 애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갑니다. 아쉽죠. 왜? 우리도 같이 세금 내는데 부모님 다 세금 내잖아요. 그죠? 저도 세금 냅니다. 저 이제 어른이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찾아보십시오. 해외 활동, 해외 여행만 가시면 아쉬우니까 어떤 뭘 걸고 가시는 거죠. 저도 2008년도에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갈 때 국가에서 돈을 받고 왔습니다. 뭐 조사에 일산해가지고 갔는데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떨어지고 이제 봉사활동 이제 우리 학교 학생만 아니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각 대학에는 해외 봉사단이 다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서 갔다 왔습니다. 저도 성신이 해외 봉사단이라고 이제 2010년도에 발리 갔다 왔습니다.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에 해외 봉사 갔습니다. 반응이 없네. 발리는 아니 와가 아니고 와가 화를 피한 게 아니고 발리에 봉사활동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정말 좋았죠. 호텔에서 자고 맨날 저녁마다 술 마시고 봉사활동 힘드니까 건물 짓다고 그 헤비타트에 갔었는데 힘드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각 학교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봉사활동 단체가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지원하십시오. 이것도 레코드를 꺼야 되는 건데 이제 각 학교에 봉사단을 뽑는 직원들이 계십니다. 그죠? 직원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학생들을 보면 누군지 잘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지. 그냥 지원서 수백 장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될 건데 근데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별일 없이도 그냥 저기 장학 코치팀이나 학생부팀 가서 좀 노세요. 가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질문도 안 해도 그냥 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충 한번 물어보고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얼굴 익히세요. 얼굴 익히시면 해외 봉사단 갈 때 면접을 그분들이 보십니다. 아는 학생이 있고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는 학생을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가가지고 깽판 치고 막 물 뿌리고 이러면 안 되고 잘 좋은 이미지로 성실한 이미지로 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그 성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사소한 건데 저는 좀 디테일에 강하거든요. 원래 악마도 천재도 디테일에 강합니다. 디테일을 잘 하셔야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사 뽑으시는 분들 꼭 찾아가셔가지고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얼굴 익히시면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제가 맥락이 있죠. 대학생활의 전체적인 맥락은 자기가 찾아서 하는 건데 그 정보는 상당히 널려 있습니다. 어디 찾는 게 아니에요. 뭐 보물찾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못 볼 뿐입니다. 자기가 페이스북 들어가서 친구들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 시간에 다른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니면 장학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니면 국가 명예통상부든 뭐 보건복지부든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소년 관련, 대학생 관련 대회가 있고 무슨 해외 나가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난 대학 가서 술 마시고 치시하고 놀아야지 좋습니다. 좋아요. 자기 선택이니까. 책임은 다 자기가 지는 겁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누구 친구 잘못 만났다 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 친구도 결국 자기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끼리 만납니다. 대학사의 유유상종입니다. 자기 주변에 애들 다 논다.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주변에 다 공부를 한다. 자기도 공부하는 사람인 겁니다. 대학 사이가 극명하게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성적별로 이렇게 성적이 다 같이 모였으니까 좀 그런데 대학은 딱 그만큼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유유상종이 정말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대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따라서 달라지시는 그런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대학생일 때 뭐든 해봐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요즘에 텔레비에 강연들 많이 하시죠? 저 막 김미경 뭐 무슨 코치님 계시고 뭐 각종 코치들이 많이 계신데 뭐든 해보라는 사람들 말씀 듣지 마십시오. 뭐든 해보면 그러면 그냥 뭐든 해보지 뭐 쓰레기도 버려보고 뭐 집도 나가보고 뭐 시치도 했다가 다시 양가리도 해보고 뭐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꼭 그만큼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난 뒤에만 하셔야 됩니다. 준비만 너무 많이 하셔도 안 됩니다.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의 권리인데
준비가 없이 그냥 무조건 실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연히 성공을 하죠. 근데 그 우연한 성공이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꼭 실패한 뒤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디 갔는데 좋은 경험이었다. 어디 갔는데 좋은 사람 많이 만났다. 세상에 좋은 사람 많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인데 나도 좋은 사람이겠죠. 해놓고 좋은 경험이었대요.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경험을 하면서 상을 받고 옵니다. 누군가는 좋은 경험을 하면서 상을 받고 와요. 난 좋은 경험만 했어. 도움 안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경험이라도 사소한 성공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점점 더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운 건 당신 시간들, 여러분도 시간이 아까운 거고 그렇습니다. 준비한다고 모든 걸 얻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20살이니까 1학년이니까 난 뭐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또 과제, 조별 과제 하시겠지만 나는 1학년이니까 선배들, 3학년 선배들, 4학년 선배들 알아주겠지. 나쁜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먼저 팀장 하겠다. 제가 조별 시간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의견 훨씬 많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여러분들 그냥 안 봅니다. 아, 쟤 되게 나댄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 쟤 참 열정이 있다. 뭐 좋은 거 있을 때 알려주시지. 아, 쟤 경계해야 되겠다. 어차피 2, 3학년과 1학년은 리그가 다릅니다. 리그가 다르니까 알려주시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성과를 얻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꼭꼭 찾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